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널 다루기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값, 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널은 널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 예외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널값을 잘 다뤄야 되는데요. 널을 허용을 하지 않고요. 널을 일반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널 자리를 기본값 0이라든가 빈값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해당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필요한 어떤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샵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널 관련된 연산자를 추가로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널 처리 관련된 두 가지 연산자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C샵 인터랙티브로 돌아가서 널 관련된 몇 가지 예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널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값을 한 줄로 정의하게 되면 현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게 널인데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 자체, 요거 널 키워드 자체, 리터럴 자체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가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음을 널 참조라 함, 이렇게 한번 한 줄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널 값은 아무것도 참조란 단어는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화살표로 아무런 값도 이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 샘플 그림은 널과 널 참조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면 값 형식 같은 경우는 정수형 값 같은 경우는 x라는 이름의 변수에 1, 2, 3, 4와 같은 1234 같은 값 자체가 x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기는 거고요. 참조 형식은 문제 스트링과 같은 s라는 이름의 변수는 실제로 s라는 변수가 위치가 여기라면 안녕하세요 널 종결 문자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백슬래시 제로까지 해서 안녕하세요 점 제로까지 해서 널 종결 문자일까지 해서 따로 흔히 말하는 힙 영역에다가 이제 저장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참조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양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값 형식은 변수의 위치에 그대로 값이 저장되는 거고요. 참조 형식은 C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포인터로 보시면 돼요. 참조 형식, 레퍼런스 타입은요, 여기에 어떤 값이 담기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값을 담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참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참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참조 형식에는 예를 들면 오브젝트 타입의 O를 만들어 놓고요. 참조 형식인데 어떠한 참조 형식 변수를 넣어놨는데 아무런 것을 참조를 하지 않아요. 참조를 하지 않는다. 어떠한 거기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empty 값을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문자열 또는 정수, 실수 등등등의 어떠한 값도 넣어놓지 않고 참조형 변수 예를 들면 스트링 s라든가 오브젝트 o와 같은 어떤 참조 형식의 어떤 변수를 선언해 놓고 아무것도 참조를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값을 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자체는 o라는 이름의 변수는 널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널 값 또는 널 참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값 형식과 참조 형식으로 나누는데요. 참조 형식은 반드시 어딘가를 참조, 어떤 값을 참조, 화살표를 가리켜야 되는데 가리키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널 값이다 또는 널 참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면 예를 들면 i는 0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얘는 값형, 밸류 타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참조형은 스트링 같은 경우는 스트링 형식의 스트링 변수는 널이라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참조형 데이터는 이제 특정한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 주실 거는 널 값하고 empty라는 단어, 제가 empty라는 단어 쓰는데요. 널 값하고 빈 값, string.empty랑 똑같은 거, 빈 값은 널과 다름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i를 호출해주면 i는 0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s를 호출해주면 처음에 널 값이었는데 안녕하세요가 따로 안녕하세요 점이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여기에 주소, 쉽게 말하면 주소를 가리키는 게 s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empty는
empty라는 거는 말 그대로 empty 변수는 빈 값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C# 인터랙티브에서 이렇게 빈 값으로 표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널 값하고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는 게 empty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참조형 스트링 같은 경우는 널 값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인데, 널 값이라는 것 자체가, 널 리터럴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아무데도 언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널 가능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널러블 오브 t라고 해서요. 아예 제 주소를 넣어놓을게요. 널러블 오브 t 구조체를 사용, 이제 얘는 구조체인데요. 널러블 오브 t를 사용하게 되면 널 가능 형식의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불리언 타입은 가평인데요. 가평을 bln이라는 이름의 불리언 타입에다가 널을 넣어놓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널러블 오브 t 형태대로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널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bln에 has value라는 이름의 값을 넣어주면 값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요. 이런 경우는 false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값이 있다, 불리언 타입에다 값을 넣어준다, true를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불리언 타입의 has value를 다시 한번 호출해주면 이번엔 값이 있다라고 true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nullable of t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nullable of t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걸로 키워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nullable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주소를 한번 해놓고요. 그래서 nullable 형식은 null, 즉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null이 할당될 수 있는 형식을 가평 타입에도 넣어줄 수 있는 거를 nullable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참조 형식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s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너를 담을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s를 출력하게 되면 s는 너를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왜? 스트링 형식은 참조형 변수니까. 그런데 뭐는 안 됐다? 뭐는 안 됐다? int 타입은, 예를 들면 int 타입 같은 경우는 int에다 너를 한번 넣어보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non nullable value 타입이니까, value 타입은 non nullable value 타입이기 때문에 i 값은 너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i 타입을 만들어진 것을 널 가능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정수형 타입에다 뭘 넣어줄 수 있냐면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주면 i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는 nullable 타입이라고 해서 정수형 물음표, 불리언 물음표, 이렇게 더블형 물음표 이렇게 하게 되면 값 타입 뒤에다가 물음표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얘는 널 가능 형식이다. nullable 타입이다. 널 가능, nullable은 널 가능 형식, 널이 될 수 있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i라는 변수에는 뭐가? 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C# 같은 경우는 초기 버전에는 되지 않았는데요. nullable, 널 가능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정수형, 실수형 또는 value 타입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서 뭐가 가능하다? 널 가능 형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W형으로도 D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는 기본적으로 W형은 안 되는데 D를 이제 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도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원래는 어디에 있는 system.nullable 타입에 있는 generic 클래스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 제가 주석 써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system.nullable of t generic 클래스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는 int nullable, 이제 nullable int, nullable double 이렇게 int 물음표, 이제 더블 물음표 요거의 사용을 권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보다는 int형 ii 이제 int형 물음표 ii는 널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블형도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더블형 물음표 dd는 널 값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지금은 더 권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면을 클리어한 다음에 널 값은 워낙 프로그래밍 언어,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다루는 값이다 보니까요, 널 값 처리 관련된 연산자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 중에서 물음표 2개를 사용하는 물음표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해보면, 그냥 번역해보면 널 병합 연산자, 좀 어렵네요.
널 병합 연산자, 영어로 널 컬리싱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얘가 뭐라는 거냐면 그냥 널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예를 들면 스트링 형식의 value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는 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널 value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널 값을 한번 넣어봤고요. 널 값인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 형식의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empty를 넣어놓고요. 이렇게 값을 한번 넣는 상태에서요. 이 품문으로 널 값을 비교해 보는 거.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사용하는 거. 널 value는 현재 널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다시 한번 이제 기본하기 위해서 널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널 값으로 널 value에 널 값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품문으로 만약에 널 value가 널과 같다면 그러면 현재 구문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문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문이 실행되면 메시지를 출력해 보면 요 이제 메시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 품문으로 널 값이 특정한 값이 널 값이냐를 비교할 때는 더블 이퀄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음표 연산자로 널 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널 value에다 다시 한번 넣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그거는 메시지에다 어떤 값을 넣어놓을 때 이 부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널 컬리싱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널 value가 널 값이면 어떻게 해라? 요만큼 문자열로 뒤에 나오는 문자열로 값을 대입해라. 널 값이 아니면 널 값이 아닌 값을 메시지에 넣어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if 문을 밑에 있는 더블 물음표 두 개를 사용해서 위에 있는 if 문을 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C#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예제를 드는 것 중에서 문 대신 식을 써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방식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했었던 문법이니까 1번 방식 사용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널 value가 널이면 얘로 초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널 value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을 메시지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널 value에다가 널 value라는 이름의 변수에 널이 아니라 문자열로 hello를 한번 넣어줘요. 그러면 널 value는 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를 먼저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현재 먼저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2번인데 다시 그러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널 value가 널 값이면 얘로 초기해라. 여기는 뭐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그럼 널 value 이제 메시지는 뭐가 담긴다? 헬로우가 담기는 거죠. 메시지는 헬로우가 담기는 거죠. 요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얘가 널이면 널 value가 널이면 더블 물음표 뒤에 나오는 얘로 초기시켜 주는 거고요. 널이 아니면 그냥 그 값을 메시지에 담는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널 병합 연산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널러블 타입하고 같이 한번 널 가능 형식하고 같이 한번 사용해 보면 인트 형식의 value에는 널을 넣어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value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value가 널 값이 들어있으면 -1로 초기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널 값이면 특정한 변수의 값이 널 값이면 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널은 참조 에러가 많이 나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1, 0 또는 디폴트 밸류로 초기화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밸류를 출력해 보면 널이 아니라 -1로 기본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널 병합 연산자, 널 컬리싱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널 병합 연산자하고 디폴트 키워드를 같이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에다 널 값을 넣어놓고요. y에다가 x 값이 널이면 y 값은 얼마예요? 100으로 초기화를 해주네요. 이렇게. 근데 z 값에서 이렇게 초기화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특정 값을 초기화해 주는 게 아니라 정수형이면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줘라. 그럴 때는 디폴트 가로 열고 인트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줘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줄여서 어떻게 디폴트
정수영이 가질 수 있는 디폴트로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수영이 가질 수 있는 디폴트로 Z를 호출해보면 정수영이 가질 수 있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영이 가질 수 있는 디폴트 값은 0이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Y 값도 한번 출력해보면 이렇게 해서 X, Y는 100은 우리가 수정한 값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된 거고 Z는 정수영이 가질 수 있는 디폴트 값 또는 디폴트 하게 되면 정수영이 담을 수 있는 Z 변수의 디폴트를 의미하는 거는 얘는 정수영이 가질 수 있는 기본값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대로 표현해 주는데 밑에 있는 방법을 더 권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널 조건부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널 병합 연산자가 있고 널 조건부 연산자가 있는데요. 퀘스천 마크 닷을 사용합니다. 퀘스천 마크하고 점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널러블 D에다가 이제 널 값을 넣어놓고요. D를 출력하게 되면 D를 출력하면 D는 이제 값이 널 값이잖아요. 널 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D에 있는 값이 D 물음표 닷 엘비스 연산자라고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얼굴 모양 이제 머리카락 모양하고 눈동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엘비스 연산자로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D가 널이 아니면 문자열로 변환시켜서 출력을 해라. 그런데 널 값이면 그냥 널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물음표 점 연산자입니다. 지금 복잡하죠? 물음표 닷 연산자는 D가 널이면 널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널이 아니면 문자열로 투스트링을 사용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준다.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1.0을 넣어놔요. 널 값이 아닌 1.0을 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D 물음표 닷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즉 이게 의미하는 거는 D가 널 값이면 그냥 널이 출력이 되는데요. 위에 있는 것처럼 널이 아니면 1.0을 투스트링 문자열로 변환시켜서 1로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시켜서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문자열에 대해서 나는 1.0인데 그걸 그대로 내 원하는 모양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포맷을 사용해주면 되죠. 샵, 콤마,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투스트링 메서드를 사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퀘스천 마크 닷 얘 연산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널 값이면 널을 반환하는 거고요. 널이 아니면 그 뒤에 오는 메서드를 실행해라. 또는 뒤에 오는 속성을 실행해라. 이 의미예요. 즉 D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투스트링 메서드를 실행해라. 그러면 1.0이었는데 투스트링 메서드의 기본값으로는 1이 나오네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해주고 싶다면 샵, 콤마, 00 이런 식으로 샵샵, 샵, 콤마, 샵샵 .0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포맷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계속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널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얘는 물음표 2개, 물음표 점 이 연산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볼 연산자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몇 가지 예제를 한번 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조건부 연산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널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는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잘 보시면 엘비스 연산자라고 하는 게 물음표 모양하고 요 밑에 있는 게 눈 두 개고요. 머리 모양이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제 머리 모양이라고 해서 엘비스 연산자라고도 많이 하고요. 퀘스천 마크 닷 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랭스란 이제 렌이란 이름의 정수형 변수하고 스트링 타입에 넣어놓고요. 만약에 메시지에다가 널 값을 넣어놔요. 널 값을 넣어놓고요. 만약에 렌에다가 이렇게 메시지에 널 값이면 메시지 닷 퀘스천 마크 닷 널이 아니면 메시지의 랭스를 구하는 거고요. 널이면 그냥 널을 반환시켜 주는 거예요. 렌을 출력해 보면 렌은 그냥 널 값인 거고요. 만약에 메시지에다가 안녕이라는 이름의 문자를 넣어놔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메시지가 뭐가 아니다? 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널이냐? 널이면 널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메시지의 랭스를 반환해라. 이렇게 메시지 퀘스천 마크 닷 랭스 하게 되면 요거의 길이 한자 두 장에서 렌을 요청해 보면 이런 경우는 그거의 랭스를 이렇게 반환을 시켜주는 형태대로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널 컨디셔널 오퍼레이터고요. 하나의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널 병합 연산자와 같이 쓰이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글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퀘스천 마크 닷 연산자는 컬렉션이 널이면 널 값을 반환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오는 어떤 속성 또는 메서드 값을 반환 또는 실행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 닷 연산자는 엘비스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엘비스 연산자라고도 함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오브 T 형태대로 한번 해볼까요? 컬렉션에다가 널 값 넣어놓고요. 넘버 오브 리스트로 값을 넣어놓고 만약에 리스트가 널이면 널 값을 반환시켜준다. 그래서 넘버 오브 리스트에다가 리스트가 널이면 현재 리스트가 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담긴다? 넘버 오브 리스트에는 널이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넘버 오브 리스트에는 널이 담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널이 아니면 컬렉션에 뭐가 담긴다? 카운트가 담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리스트에다가 널 값이 아니라 값을 한번 채워볼게요. 리스트 오브 T 스트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스트가 널이 아니면 카운트 속성의 값인 2를 반환시켜주는 코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고요. 넘버 오브 리스트를 호출해주면 2가 반환된다. 여기서는 리스트가 처음에는 널이었기 때문에 널 값이 반환되는 거고요. 요거의 결과 값이 널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리스트에다가 다시 리스트 오브 T 스트링 형식 형태대로 컬렉션 만들어 놓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넣어놨으면 리스트의 카운트는 몇 개다?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가 널이 아니면 그거의 카운트 속성의 값을 반환해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오브 T는 넘버 오브 리스트는 2가 나온다. 요 코드 모양 이렇게 그래서 퀘스천 마크 닷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 이렇게 안 날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만약에 리스트가 널이 if문을 쓰는 거죠. 근데 if문을 쓰지 않고 퀘스천 마크 닷 이 연산자 널 조건부 연산자를 사용해서 if문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값을 이제 식으로 문이 아니라 식으로 반환시켜 주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널 병합 연산자하고 널 조건부 연산자를 함께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병합 연산자인 물음표 두 개를 사용하는 퀘스천 마크 두 개를 사용하는 물음표 연산자는 컬렉션이 널이면 널이 아니면 해당 값을 반환해 주는 거고요. 널이면 뒤에 지정한 값을 해당 값을 반환하는 게 널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널 값이면 뒤에서 새롭게 디폴트로 초기화시켜주는 값으로 반환을 시켜주는 거고요. 퀘스천 마크 닷 연산자는 컬렉션이 널이면 널, 그렇지 않으면 뒤에는 속성 값을 반환한다. 느낌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느낌이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넘버란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리스트란 이름의 리스트 오브 T 형태로 리스트란 이름의 변수 선언하는데요. 아직 초기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컬렉션 리스트가 널이면 카운트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리스트를 0으로 일단 지금도 이제 널 값이 있겠지만요. 널 값을 초기화해 놓고요. 이런 식으로 퀘스천 마크 닷과 더블 퀘스천을 함께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본 코드예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코드 모양은 굉장히 많이 보셔요. 그런데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얘로 표현하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데 나중에 보면 이거에 대한 연산자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 무슨 암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자에 대한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is 값이 널이면 널 값을 반환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카운트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 값이 현재 널 값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결과 값은 널이에요. 널. 그럼 널이면 그러면 퀘스천 마크 더블 퀘스천 마크는 얘가 널이면 널 대신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자. 이게 더 낫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 시켜주자. 널이면 0을 반환시켜주고 즉 오른쪽 값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넘버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0으로 이제 초기화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컬렉션 리스트의 값이 널이 아니면 카운트 속성을 사용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리스트 오브 t에다가 또 만나요라는 리스트에다가 또 만나요라는 이름의 문자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 값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list.count는 1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코드를 한번 표현해보면 list of t 리스트가 널이 아니면 뭐를 해라? 리스트의 count를 반환해라. 그러면 요만큼 제가 블럭 씌워놓은 값이 뭐예요? 또 만나요라는 문자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블럭 씌워놓은 게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 널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이제 0으로 초기시킬 필요 없고 1이라는 값이 넘버에 담긴다라는 거죠. 넘버를 출력해 보면 1이라는 값이 담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박스 한번 그려보면 이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이 모양 형태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모양 형태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리스트 오브 이제 리스트에 물음표 닷 하게 되면 만약에 리스트가 널이면 이 전체가 널 값인 거고요. 널이 아니면 카운터 속성의 값을 반환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리스트가 널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널이기 때문에 널 사용보다는 0으로 초기화시켜주라. 더블 이퀄티에 나오는 0으로 초기화. 넘버는 널 대신에 0으로 초기해라. 그래야지 0이 널 값이 에러가 안 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초기화시켜 놓고 또 만나요라는 이름의 문자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리스트 물음표 닷 카운트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 속성에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실행하지 않고 널 값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얘 고유의 값인 카운트가 1인 걸로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퀘스천 마크 닷 더블 퀘스천 마크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널 값을 좀 더 사용하기 만약에 널 값이면 기본 값으로 널 값이 아니면 해당 그 컬렉션 또는 해당 개체에 가지고 있는 값이라든가 해당 개체의 특정 속성 값을 사용하게 해라. 뭐 이런 모양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이렇게 널 병합 연산자와 널 조건부 연산자 이 두 가지 연산자가 C샵에서는 널 값을 다룰 때 좀 더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연산자인데요. 널 병합 연산자하고 널 조건부 연산자는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 저도 얘네들 나왔을 때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편리한 그 연산자다 이렇게 이제 몸에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예제로 한번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번 강좌 지금 제가 이번 널값 다루기 관련해서 널 다루기 관련된 이번 강좌에서 설명하는 거에 대한 내용만 제가 이제 빠르게 이렇게 C샵 인터랙티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한번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강좌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상 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널 값을 다루는 거. 널은 어떤 참조를 하지 않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체에 포인터가 없다. 포인터가 어딘가를 가리키는 값이 없다. 이 값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값이다. 이렇게 널 값으로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널 값은 워낙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너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이제 관점인 거고요. 이 내용은 C# 8.0으로 넘어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널 값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널 값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널 익셉션, 널 관련된 어떤 예외가 나오는 것을 좀 더 방지하는 목적으로 가이드를 주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C# 8.0으로 올라오면서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연산자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